저는 진짜 이런 분들은 꼭 발랐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힘이 좀 없고 이렇게 밀어봤었을 때 탱글탱글한 느낌 없이 좀 처지는 분들, 만인의 연고, 전국민의 연고, 집에 하나씩은 골라내는 연고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발라보시면 이만한 게 따로 없습니다. 얼굴에 발랐을 때 묵은 피부가 사라지고 젊고 쌩쌩한 피부가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의 연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성분 자체는 피부과에서 쓰는 것과 똑같고 한 번 쓸 때 약국 가면 몇천 원 정도의 피부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10만 원, 100만 원 화장품 저리 가랍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어쨌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다 피부과를 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굳이 피부과를 가지 않고 편안하게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내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내 스스로도 만족을 하고 이성한테도 잘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들게 될 경우에도 남들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그를 통해서 본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두 가지가 피부과에 찾아서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방문하게 하는 큰 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적에 따라 참 다양하긴 하죠. 대부분의 가장 만인의 수요는 리프팅이긴 합니다. 즉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 중요에 따라서 처지고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말 그대로 끌어올려 주는 것인데, 끌어내려지는 것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받는 게 리프팅 시술인 것 같고, 그 외에는 또 사람에 따라서 모공 흉터도 있을 것이고, 기미, 잡티, 얼룩, 흑자 같은 색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주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피부과 안에서 가장 싼 것, 당연히 뭐 가격이라 하면은 병원마다 정하기 나름이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인이 좀 받을 수 있는 리프팅도 되면서 약간의 탄력감도 주면서 안티에이징에도 도움되는 거는 LDM이라는 피부 관리 시술이 있거든요. 이게 한 번 받았을 때 저렴한 곳은 한 3만 원, 일반적으로는 한 4, 5만 원, 조금 더 비싼 곳을 가면 한 1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가격으로 관리사 선생님께 관리를 받고 조금 밝아지는 효과, 그리고 장기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싼 걸로 따지자면은 올세라나 써마지 같은 대중적인 원조 리프팅 장비들이 그래도 좀 고가에 속하긴 하고요. 한 번 쏘아준 것을 한 샷이라고 해서 그걸 보통 몇백 샷 정도를 얼굴 전체에 하게 되는데, 뭐 한 600샷 정도씩 받는다 하면은 저렴하면은 뭐 100만 원, 조금 가격대가 있으면 2, 300만 원 정도를 한 번 받는데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한다는 건 뭐예요? 굳이 피부과를 가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려면 안전해야 되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굳이 비쌀 거면 피부과를 가서 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것들을 기준으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얼굴에 MTS를 사용해서 인공 눈물을 뿌려서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세안을 하고 나서 디페린 겔을 얼굴에 발라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페린 겔은 저희가 매일매일 피부 관리를 할 때도 쓰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다른 피부과 원장님들도 사용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연고인데요. 원래는 여드름 치료용으로 나온 연고입니다. 비타민 A 유도체예요. 비타민 A 유도체라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얼굴에 발랐을 때 우리 피부에 작용해서 피부 세포의 재생, 턴오버를 조금 빠르게 이끌어서 조금 더 묵은 피부가 사라지고 젊고 쌩쌩한 피부가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의 연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피부가 좋아져 보이는데도 효과가 있고, 피부 톤에도 좀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드름에도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셋업을 좀 줄이고 모공을 좀 줄이고 유수분 밸런스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팔방미인격인 피부를 좀 좋아져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연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은 전문의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이라 하면 병원에 처방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요즘 피부과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런 니즈로 이걸 처방해달라 하면은 거절하시는 원장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부 관리할 건데 처방을 좀 받고 싶어요, 한 개 말고 두세 개 해주세요 해도 충분히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약국 가게 되면은 가격대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2, 3만 원대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 사놓으면은 그래도 한 달 가까이 쓰거든요. 한 달에 매일매일 이제 케어해 주는데 몇만 원 정도면 사실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얼굴에 발랐을 때 약간의 자극감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비타민 A 유도체라는 게 과하게 되면은 피부에 자극감을 주면서 조금 붉어지거나 살짝 가렵거나 열감이 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각질이 좀 뜨거나. 그렇기 때문에 소량을 사용해야 됩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얼굴을 씻고 제품을 사용하고 물기를 닦고 그 다음에 사용해 주실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디페링게를 들고 오진 못했지만 이 정도 연고 크기거든요. 요거를 새끼 손톱만큼 좀 짜서 요거를 얼굴에 4등분해서 나눠요. 그래서 양볼, 이마, 턱 라인 쪽에 발라줘서 전체적으로 살포시 발라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하시던 보습크림 케어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용량이면 충분하고, 여기서 1, 2주 발랐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부작용은 없다 하면은 조금 양을 늘려볼 수는 있을 것이고요. 이 정도 발랐는데 약간 각질이 일어나고 간질간질 가렵다 하면은 조금 더 양을 줄여볼 수 있겠죠. 근데 간혹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는 조금만 발라도 자극이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피부가 지금 건조하고 가렵고 각질이 올라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쁜 상태야 하면은 이거는 중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드름 치료제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피부 컨디션을 좋게 하고 안티에이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령이랑 상관없이 꾸준한 케어로 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전문의약품이다 보니까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귀찮다,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없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인의 연고, 전 국민의 연고, 이제 집에 하나씩은 골라내는 연고가 있습니다. 바로 마데카솔 연고거든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상처 났었을 때 3살 돋게 해주는 연고 아닌가? 맞는데 요거 자체의 성분도 피부에 발랐을 때 조금 더 건조함을 잘 잡아주고 항염 작용도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썼었을 때는 마데카솔도 도움이 되거든요. 요 부분도 만약에 내가 디페링겔 연고를 사용하는 게 조금 꺼려지거나 자극감이 심하거나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하이 호환 개념으로 좀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공눈물이 좋다고 하는데 인공눈물도 인공눈물 나름이거든요. 이것을 피부에 또 잘 흡수시켜주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MTS 롤러거든요. 이제 눈물을 뿌린 다음에 MTS 롤러로 뾰족뾰족하게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주게 되면 그것들이 잘 흡수될 수가 있어요. MTS 롤러를 아마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미세한 침이 달린 롤러를 얼굴에 굴려주는 것이라 보면 되시고, 원래 피부 미용 목적으로 피부 관리실에서 쓰고 피부과에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밥을 먹으려면 이제 반찬이 있어야겠죠? 밥만 먹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MTS를 할 때 다른 좋은 피부에 도움을 되는 스킨 부스터를 MTS랑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 스킨 부스터가 또 피부과에서 받으면 비싸다 보니까 그것에 함유된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을 시중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약국을 갔었을 때 사용되고 있는 인공 눈물 안에 있는 히알루론산과 PDRN이라는 성분 자체가 스킨 부스터와 완전 똑같기 때문에 오, 이거다 라고 이제 선구자 같은 분들이 발견한 거죠. 이제 그래서 밥과 반찬 MTS로 얼굴에 미세하게 좀 상처를 내놓고 인공 눈물을 뿌려준 다음에 다시 또 돌려서 흡수를 해주게 되면 집에서도 제법 가성비가 괜찮은 피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MTS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쿠팡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집에서 썼을 때는 이것을 깔끔하게 세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가격대를 따져봤을 때 한 번 쓸 때 한 4,5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 눈물 같은 경우도 MTS를 한 번 썼을 때 몇천 원 정도의 피부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성분 자체는 피부과에서 쓰는 것과 똑같고 함량 자체도 제법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늘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뾰족한 바늘이 팍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느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쓰자는 게 아니고 MTS 롤러에도 바늘의 길이가 적혀 있습니다. 3cm도 있고 2cm도 있고 1cm도 있고 0.5cm도 있고, 이제 집에서 썼었을 때는 미리수가 적은 걸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커도 0.5mm 이하? 왜냐면 그 이상으로 썼을 때는 약간의 블리딩, 피가 조금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피부과에서 했었을 때는 청결, 위생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는 것인데, 이제 집에서 했었을 때는 미세한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출혈이 생기지 않는 얼굴이 좀 붉어지는 선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0.5mm 이하의 MTS 길이로 일회용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아마 많이 팔 거예요. 그래서 바늘 자체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간에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피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일상적으로 쓰던 물건도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버텼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선이 낮아지겠죠? 자극과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선이 돼버립니다. MTS 자체도 약간은 자극감이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내 피부가 지금 예민하지 않고 트러블이 많지 않고 각질이 일어나지 않고 가렵지 않고 홍조가 없을 이런 짱짱한 상태일 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약국 가면은 4,000~5,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하나 사셔가지고 이제 세안을 하고 물기를 닦았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퍼냈고, 지금 보면 되게 적은 소량이죠. 이렇게 덜어내서 얼굴에 살짝씩 4분의 1로 해서 덜어서 발라줍니다.
바른 다음에 이제 펴 발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상식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빡 발라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처지지 않게 이쪽으로 살 발라주면 되겠죠. 힘을 너무 많이 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린하게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펴 발라주시면 되고요. 평소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나 건조한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T존 쪽에 미간 쪽에 많이 각질이 나고 여기 귀 쪽에도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짝 조금씩만 더 떠서 조금 더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을 때 조금 남들 봤었을 때 민망한 부분 없이 각질 부분도 잘 케어할 수가 있겠죠. 목에도 잘 발라주시고요. 언제 어떻게 발라야 되냐도 참 중요하죠. 일단 세안 후에 발라주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침 저녁에 하고 나서 얼굴에 물기를 닦고 이제 뭔가를 발라줘야 될 그 시점에 이제 발라주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세린만 발라준다,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는 보습 크림과 바세린을 같이 발라준다. 두 가지 다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기존 이 바세린에 사용을 했었을 때 이게 너무 꾸덕꾸덕하다, 그리고 이 느낌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려면 소량만 덜어서 발라주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수분 크림을 위주로 같이 함께 발라주시면 좀 그런 느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절대로 많이 바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린하게 펴발라야 되거든요. 약간 새끼손톱에만 살짝 떠서 발라주시고 탁탁탁 바른 다음에 살짝 펴주시면은 얼굴 전체에 한층 망만 생기는 정도로 잘 발라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발라주시게 되면은 되게 느낌도 좋지 않고 모공도 좀 막힐 뿐더러 트러블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딱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화장을 다 한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망해버리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기를 닦고 원래 화장하기 전에 보습 단계를 먼저 거치잖아요. 그 단계에 이제 바세린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린하게 펴 바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화장을 했었을 때 이게 많이 뜨지가 않거든요. 약간 근데 방해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바세린의 양을 좀 더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제 바세린 자체를 많이 바르게 되면 기존에 바르던 화장이 잘 먹지 않고 바세린에 섞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새끼손가락 정도의 양을 4등분해서 수분크림과 함께 바른 다음에 화장을 시도하시면 잘 발릴 겁니다. 다이소 꿀템이라고 하면은 그 시기마다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바로 리들샷이라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제가 뭐 리들샷 회사와 긴밀한 관계가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직접 써보았을 때 효과를 잘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발매가 된 지 좀 시기가 지났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나 유행에서는 조금 지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피부 좋아지려고 바르는 거지 트렌드 따라가자고 바르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피부 관리 측면에서는 지금도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유리가루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미세한 유리가루 같은 느낌을 얼굴에 이제 펴발랐을 때 가루들이 얼굴 자체에 미세한 자극을 가하고 자극을 가해진 피부가 다시 재생을 하고 회복을 하면서 얼굴이 좋아지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자극을 줘서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거나 자극이 심한 상태에는 당연히 쓰면 안 되고 조금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써보시면 피부결이나 피부톤, 모공 쪽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낭설이 생긴 거냐면은 바세린은 원료를 들고 와서 정제해 놓으면 정제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출물이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결과물이 바세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확히 성분명으로 말씀드리면 화이트 페트롤라툼, 백색 페트롤라툼인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원유 찌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찌꺼기인데 기존의 이 원유들이 잘 정제가 되었을까, 나쁜 원유 성분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그것이 피부에 닿으면 엄청난 자극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암 물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화이트 페트롤라툼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것을 통과했다는 물질인즉슨 이미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그냥 FDA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거고,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부 보호와 피부 미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피부를 보호해서 건강한 피부가 된다는 즉슨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도 예쁜 피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조함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보습을 해줘가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지 않게 해주고 주름을 좀 예방해주는 것 자체가 미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외에 각질이나 껍질이 올라와서 조금 약해진 피부 이런 것들이 또 눈으로 봤었을 때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데 발랐을 때 마치 풀처럼 각질들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깨끗한 인상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채널 바세린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거짓말. 백날 천날 발라도 주름 안 펴진다. 오! 주름 안 펴집니다. 이미 생긴 주름은 사실 종이가 싹 접힌 것 같아서 우리가 종이를 펴도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펴지진 않는데, 대신에 유지하고 예방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름이 날이 갈수록 점점점 깊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악화 원인 중에 하나가 피부 건조함인데, 건조해서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갈라져서 미세한 피부염이 생기면 수분들이 날아가고, 그럼 쩍쩍쩍 갈라지는 사막처럼 기존에 있던 잔주름이 더 빨개지고 더 돋보이는 현상이 가속화가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잘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주름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주름의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탁월한 예방제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수분크림, 로션과 섞어 쓰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바세린 자체의 거부감을 좀 떨어뜨리는데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 인터넷상에서 뭐가 유행한다 해서 그걸 따라 했었을 때 좋을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 녹차, 계란, 식초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하면 좋다더라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저는 그 중에서 바세린과 어울리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로 써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런 분들은 꼭 발랐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모공이 별로 없고 피부가 새하얗고 얼굴에 대신 힘이 좀 없고 약간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밀어봤었을 때 탱글탱글한 느낌 없이 좀 처지는 분들, 이런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피부가 조금 빨리 건조해지고 건성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발라보시면 이만한 게 따로 없습니다. 다른 10만원, 100만원 화장품 저리 가랍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이제 가장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타겟군이 그쪽이란 말이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군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바세린 자체가 기름 보호막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드름이 지금 많이 나는 상태고 모공이 넓고 번들번들하고 트러블이 많고 원래 난 좀 지성이야, 근데 바세린 좋대, 아 그래? 하고 또 처벌하면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름기가 있는 정도다, 가끔씩 루틴 케어로 필요한 부분에 발라주는 건 괜찮은데 지성기가 좀 심한 분들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죠. 피부의 고민들은 만인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고민들은 따지고 보면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다 피부과를 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집에서 내가 편하고 안전하게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래도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대신 내 피부가 많이 예민하고 자극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사용해서 안전하고 효과 좋게 관리를 해보면 기분도 좋고 피부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화장품을 지나치게 발라주게 될 경우에는 그것 자체로 인해서 피부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스킨이 있고 토너가 있고 로션이 있고 수분크림이 있으면 한 가지만 쓰면 되거든요. 물만 얼굴에 묻혀졌을 때 증발하게 되면 되게 쩍쩍쩍 갈라지고 좀 따가워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꼴이라고 보면 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염증은 곧 피부를 빠르게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주름을 조금 더 빠르게 깊고 늘어뜨릴 수가 있고 얼굴 탄력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내가 손자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줘요. 근데 옆에 다른 애기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슥 보고 할머니는 여기 왜 이렇게 줄이 많아? 저기 누구 할머니는 안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많긴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딱 하나. 안녕하십니까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하원장 강동현이라고 합니다. 피부는 확실히 타고나는 게 큽니다. 그렇다고 마냥 포기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안 예쁜 것도 타고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외모 관리를 하게 되어서 관리하게 되면 그래도 멀끔하게 보이고 남들한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피부도 물론 타고나지만 내가 좀 덜 타고나서 남들보다 노화가 좀 더 빨리 오거나 주름이나 처짐 탄력이 좀 빨리 나타난다고 한들 본인이 관리하기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는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죠. 내가 깨끗해 보인다 한들 실제로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 위생적으로 염증이라던가 감염이 일어나서 피부 노화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적절하게 보습을 해주지 않는다, 적절하게 선크림을 발라주지 않는다 등의 행위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게 될 경우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떠나서 우리 건강 기능상 피부 또한 하나의 중요한 보호 장기이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게 될 경우에는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안을 하는 부분, 이 부분만 딱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세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얼굴이 더 건조해져서 쩍쩍쩍 각질이 올라오고 주름이 더 자글자글해지고 피부염이 올라와서 기미, 잡티 같은 게 더 잘 낄 수 있고 남들이 봤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부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딱 봤었을 때 이만하면 괜찮지, 그런 거 왜 해?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쯤 본인의 자녀분들이 결혼 정년기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쁜 손자 손녀가 5살 6살 더 먹어가지고 유치원을 갑니다. 내가 손자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요. 근데 옆에 다른 애기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는 거죠. 근데 애기들도 신기하게 다 본능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쓱 보고 할머니는 여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저기 누구 할머니는 안 그런데? 이렇게 들었을 때 완전 마상으로 와닿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피부과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때가 돼서 하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시골 보건소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병원이 없는 시골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연령층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었습니다. 제일 젊은 분이 40대, 50대, 대부분은 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오셨었거든요. 보통 고혈압, 당뇨약을 이제 타락하시는데 피부 쪽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처방받기를 원하셨던 게 가려움약이었어요. 가려움약. 아, 너무 가렵다. 얼굴도 가렵고 팔도 가렵고 다리도 가렵다. 맨날 긁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갓 발령한 의사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어르신, 안 가려운 약 좀 드릴게요 라고 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같은 걸 처방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한번 본 거죠. 각질이 얼굴에 다 일어나 있고 허연 분들이 다 올라와 있고 보습을 이제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장은 이제 가려운 증상만 있을 뿐만 아니라, 가려움이라는 것은 즉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뜻이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염증은 곧 피부를 빠르게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주름을 조금 더 빠르게 깊고 늘어뜨릴 수가 있고, 얼굴 탄력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푸석푸석하게 해줄 수도 있고, 피부 염증 자체로 인한 신체 컨디션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단순히 미적인 게 아니라 밖에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어기관이거든요.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됐어요? 안으로 이제 다 세균이나 그런 것들이 침투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 측면에서도 꼭 관리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많긴 하지만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보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습을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용어로 말씀드리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행위인데, 사람들은 타고난 건 다 다르거든요. 내 얼굴이 기름기가 득실득실한 지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 기름기가 없어서 수분이 쉽게 날아가는 건성일 수도 있는 건데, 기름과 수분이 피부에 머금고 있는 정도를 잘 밸런스를 맞춰주면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늙지 않고 건강하게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보습이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안 후에 내가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도 분명 있을 텐데,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딱 하나, 이 보습 크림만큼은 세안 후에 꼭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조금 더 자세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딱 2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피부가 건성인가 지성인가,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피부가 예민한가 아니면 무던한가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건성인가 지성인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얼굴이 좀 번들번들하고 마치 어렸을 때 또 남들한테 산유국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분들, 아니면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 같은 게 좀 있는 분들은 본인이 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수분 밸런스 차원에서 유분기를 좀 깔아앉혀주면 오히려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유분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생활습관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건성인 경우는 그 반대가 되겠죠. 기름기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분을 잡아놓고 있는 유분이 부족해서 얼굴에 있는 수분이 빨리빨리 남들보다 날아가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는 여성분에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고, 또 나이가 어린 경우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백옥 도자기 같은 깔끔한 그런 모공 없는 흠집 없는 피부가 20대에서 20대 후반까지 있다가 30대부터 건성이 좀 심해지면서 약간 홀쭉하면서 좀 쭈글쭈글해지는 분들의 얼굴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건성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밸런스가 좋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 와, 너 피부에 잡티도 없고 모공도 없고 흉터도 없고 너무 좋다, 연예인 피부냐?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자칫 조금만 소홀히 하게 되면 노화가 좀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성보다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경우도 기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에 있어서 이 유수분을 조금 더 지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세안법도 하고 보습도 하고 선크림도 잘 하고 있으면 8할은 완성된 것인데, 거기서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영양제까지 드셔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종합 비타민제 하나만 매일매일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제 안에서도 A, B, C, D, E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자체가 하나하나 기능이 피부와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내 피부의 항노화, 항산화, 피부의 재생, 그리고 염증을 막아주는 것들, 또 장 건강 자체를 촉진해서 또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것, 여러 가지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제 하나는 매일매일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이 피부가 노화되는 걸 지켜주면서 젊고 건강한 피부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건 맞지만 노화가 오긴 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바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옆에 바르지 않는 사람과 발랐을 때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선크림도 사실 제대로 바르는 것만으로 박수를 쳐드릴 일이지만 더 잘 바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대로 발랐을 때랑 잘 모르고 발랐을 때의 효과 차이도 크기 때문에 제대로 방법을 이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올리브영 같은 것들이 많죠. 갔었을 때 선크림 코너에 가시면은 딱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SPF와 PA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뭐 약자 같은 거 아실 필요 없어요. SPF는 숫자가 크면 좋고 PA는 플러스가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크다면 강력해지면서 다른 부작용이 있는 거야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딱히 그런 게 없고, 요새 나오는 제품들도 얼굴이 허해지는 백탁 현상도 잘 없기 때문에 수치는 우선 높은 것으로 골라주면 될 것 같고요. 내 피부가 조금 예민해, 다른 선크림 발라봤는데 트러블이 올라왔어, 이럴 경우에는 얼굴에 자극을 좀 덜 가하게 되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잘 발리고 잘 식힐 수 있는 유기자차 선크림을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성도 되게 다양하긴 하거든요. 야외 활동을 할 때 잘 안 씻겨나가야 된다 할 경우에는 그런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있고, 훨씬 더 꾸덕꾸덕하고 얼굴에 발리고 나서는 잘 안 닦이는데 바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걸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삶을 살 때 노화를 방지하려고 바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로션처럼 젤 같은 묽은 타입이 많거든요. 그런 걸로 좀 편하게 발라주시는 게 확실히 시작할 때 거부감은 좀 덜하고 편하게 바를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랐을 때 이 친구들이 한 번 바르면 씻어서 없앨 때까지 하루 종일 지속되냐? 그거는 아쉽게도 아니에요. 요거를 발랐을 때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성분들 자체가 자외선을 만나면서 효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나서 4-5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점점점 이 선크림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은 선크림을 계속 덧발라주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선크림을 가능하면은 덧발라라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긴 힘들잖아요. 왜냐,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막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인데 선크림 또 꺼내가지고 탁탁탁탁 하고 있으면은 주변 눈치도 보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밖에 나가기 전에는 그래도 꼭 발라주시고, 점심쯤 되어서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한번 다시 발라주시면은, 그래도 뭐 해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5시에 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7시, 8시에 지니까 그래도 많은 부분 자외선을 차단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과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발라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바르는 양이 되게 중요한데요. 선크림 바르자 하면은 이 정도 쫙 짜갖고 탁 슥 하고 다 발랐네 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효과 1도 없습니다. 넉넉하게 좀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한 요 정도는 짜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짜가지고 하나씩 덩이로 좀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발라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실제로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발라줘야 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부족할 수는 있어요. 얼굴을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우리가 또 얼굴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 순위로 또 중요한 부분이 목, 손등 부분이 되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노출되는 부분은 자외선 차단이 다 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등까지는 평소에 잘 바르진 않지만 목까지는 그래도 좀 꾸준히 발라주는 편이고, 아까 짰던 양은 이제 얼굴에 적용되는 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목 부분도 얼굴과 좀 비슷한 양으로 짜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보다는 건성인 분들이 확실히 피부 노화가 좀 빨리 옵니다. 지성인 분들의 문제점은 보통 뭐예요?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 올라오고 빨간 트러블이 나고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사실상 노화는 빨리 안 옵니다.
근데 이제 건성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을 지켜주고 있는 기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외부 환경 요소에 더 노출이 자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수분이 날아감으로써 피부 장벽이 갈라짐으로써 미세한 염증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나고 잔주름, 자글자글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건성인, 이제 젊은 여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성인 남성에 비해서 피부 노화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난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도 분명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진짜 20대까지는 애가 피부도 곱고 예뻤었는데 오랜만에 만나고 보니까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좀 떨어져 보이네?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외선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얼굴에 검버섯이나 기미, 잡티, 흑자 같은 것들이 먼저 나타나서 사람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타고난 얼굴 근육의 비대칭이나 활성 긴장도, 움직임 등에 의해 가지고 안면의 비대칭, 아니면 주름이 좀 빨리 나타나는 그런 노화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피부에 안 좋은 3가지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일이 정말 바쁘다거나 몸과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잠을 잘 못 잘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7, 8시간은 매일매일 자주면서 잠자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야 면역력이 잘 유지가 되고 피부 또한 짱짱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마치 피라미드로 따지자면은 피부 건강의 가장 하단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내가 하루에 4, 5시간밖에 안 자는데 막 피부가 나빠져서 얼굴에 제품을 치덕치덕 바르고 피부과를 방문해서 몇백만 원짜리 리프팅이나 주사를 맞는다 한들 이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뜨거운 물 샤워입니다. 뜨거운 물 샤워 또한 정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거나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씻으러 들어가면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샤워기부터 냅다 틉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이니까 춥죠? 그래서 그 온도를 하수로 팍 돌려가지고 뜨거운 물을 싹 끼얹으면 따뜻하다 하면서 위에서부터 이제 뜨거운 물이 쫙 내려오고 따뜻해가 좋은데 얼굴에 다 처맞고 있죠. 얼굴에 탁 맞으면은 뜨거운 물 자체가 수분을 정말 빠르게 뺏어 나가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 샤워를 할 때는 몸에도 사실 좋지 않아요. 어디를 뿌리든 간에 수분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를 할 때는 적절한 미온수 정도,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로 샤워를 해주는 게 피부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한 세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여성분들한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내가 얼굴에 노폐물이 있을 거야. 모공이 막혀 있어. 블랙헤드가 있어. 기름이 너무 많아. 화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안 지워져 하면서 1중 세안, 2중 세안, 3중 세안, 더 가할 경우에는 막 청소기까지 써서 모공을 뽀득뽀득 닦는 경우가 있거든요. 깨끗하게 해주는 건 너무 좋지만 모든 것은 여러분 과유불급입니다. 이 선을 초과하고 나서부터는 피부 장벽에 우리가 손상을 주게 되거든요. 1중 세안을 할 때도 제품 자체가 지방을 녹여내고 피부에 마찰이 생기고, 2중 세안을 할 때도 지방을 녹여내고 유분을 녹여내고 피부에 마찰이 생기고, 점점 그러다 보면은 피부 장벽, 우리의 소중한 성벽이 닳아 없어지게 돼요. 이게 하루, 아침, 저녁,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 반복되면은 만성적인 트러블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 꼭 있을 거예요. 뭔가 항상 건조하고 각질이 올라오고 화장도 뜨고 붉고 잔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세정이 너무 과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세정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당연히 낫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관심을 갖고 이래저래 하나 둘 제품을 구매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모든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 많은 화장품을 지나치게 발라주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에 있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임계치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 인해서 피부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참 어렵죠. 어쨌거나 제가 봤었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하나, 예를 들어서 스킨이 있고 토너가 있고 로션이 있고 뭐 수분크림이 있으면은 어쨌거나 보습이라는 관점에 봤었을 때는 한 가지만 쓰면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보습기능이 충분합니다. 스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분기와 수분기 중에서 수분기가 되게 높은 정제수를 넣은 피부 관리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스킨만 써서 얼굴에 유수분 밸런스를 관리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물만 얼굴에 묻혀졌을 때 이게 증발하게 되면 되게 쩍쩍쩍 갈라지고 좀 따가워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킨만 쓰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킨을 쓰고 싶으시면 스킨 로션을 같이 쓰셔야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제품만 저는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킨을 쓰지 않고 수분크림이나 로션 같은 걸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세안을 시작해 볼 건데요. 씻고 난 다음부터는 수건을 쓸 때도 빡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피부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뜨거운 물로 먼저 세수를 해서 모공을 열어주고 찬물로 해서 모공을 닫아줘야 된다. 와, 완전 사이언스. 개판납니다. 냅다 그냥 얼굴에 물부터 끼얹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은 옛날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 손부터 씻어라 하잖아요. 세수를 할 때도 손부터 씻어야 됩니다. 또 시청자의 대다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건성이고 얇고 예민한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안하는 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 차별점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피부 관리 하위 요소인데, 그런 빈도수로 따지자면은 가장 자주 일어나는 피부 관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엄마가 얼굴을 씻겨주면서부터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걸쳐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되었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되었을 때 데미지가 누적되는 게 다른 어떤 습관보다도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안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매일 얼굴 어떻게 다루는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 관리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세안 습관을 해서 내가 60대인데 똑같은 60대 친구 영자보다 내가 더 10년 늙어 보인다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10년 늙어서 이걸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 되돌리려면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비싼 시술을 10년 해보자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두 가지를 또 받는데 300만 원이 드는데 1년에 2번 정도 해주게 되면은 600만 원이고, 그걸 또 10년 해주게 되면은 4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잘못된 세안 습관을 가지셔서 그것을 또 되돌리고 싶어 한다면은 금액적으로 따지자면은 그렇게 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그런 금액을 써도 못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자면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만큼 본인의 심적인 스트레스 또한 이런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안 습관은 피부 노화에 있어서도 중요해서 제일 중요한 피부 관리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안하려고 딱 화장실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세숫대야가 있고 물 나온 데가 있고 이제 나중에 닦을 수건이 있고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비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들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겠죠. 왼쪽으로 돌리면은 콜드, 오른쪽으로 돌리면 핫, 뭐 이런 식으로 세숫대야가 되어 있잖아요. 세면대에서 그냥 중간 정도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피부에 딱 되었을 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약간 차가우면서도 미지근한 그런 정도의 온도가 좋은 것 같고요. 개판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 열심히 따라했다가 피부가 안 좋아졌던 적이 있었던 말인데, 뜨거운 물로 먼저 세수를 해서 모공을 열어주고 세안을 하고 찬물로 해서 모공을 닫아줘야 된다. 와, 완전 사이언스.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같은 경우는 자극이 심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 컨디션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뜨거운 물로 한번 끼얹었을 때 수분기가 다 날아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확 끼얹었을 때 온도 차에 의해서 피부가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온도로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냅다 그냥 얼굴에 물부터 끼얹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은 옛날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손부터 씻어라 하잖아요. 세수를 할 때도 손부터 씻어야 됩니다. 이게 도구잖아요, 도구.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도구부터 청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단순히 클렌징 폼과 비누 뭐가 더 좋아요 하면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누와 오늘날 잘 나오는 클렌징 폼이나 밀크 오일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비누 자체가 얼굴에 세정이 좀 덜 되거나 자극이 더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딱 비누랑 비비누 제품군에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려면은 저는 비비누군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안을 시작해 볼 건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세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고 해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한테 다 통용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지성의 남성입니다. 지성의 남성이 세수를 할 때는 이 정도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한번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또 시청자 중에서는 조금 건성에 피부에 힘이 많이 없는 여성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또 어떻게 세안을 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세안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했죠? 손 씻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손부터 씻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온도를 맞춰야겠죠? 사실 뭐 손 씻을 때부터 온도를 바로 맞추고 하진 않는데 미리 맞춰놓으면 좋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약간 차가우면서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 찾았고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제 손을 씻었으니까 얼굴을 씻을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저는 지성이다 보니까 약간은 이 기름기를 좀 없애주는 방식으로 좀 뽀득뽀득 세수를 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안을 할 때 물 세안을 먼저 하고 클렌징 폼 하나 사용해서 세안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얼굴을 먼저 씻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안하실 때 이 세안 시간이 너무 짧아도 덜 닦이고 또 너무 길어도 얼굴에 마찰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얼굴에 막 이렇게 10번만 문대 보아도 마찰력이 되게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닦을 때 특히 막 남성분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물 그냥 끼얹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요. 얼굴 이제 전체를 세안할 거기 때문에 이마 끝에서 턱 끝까지 좀 구석구석 물기가 한번 다 얼굴을 적실 수 있게 느낌으로 적셔주시면 되고 충분히 적셔졌다 싶으면은 더 이상 이렇게 비빌 필요는 없이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제품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클렌징 폼을 써서 사용해 볼게요.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거품이 난 상태에서 이제 얼굴에 발라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화장을 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저는 화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품이 얼굴을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 정도로만 발라주시면 되고 약간은 우리 T존처럼 기름기가 있는 부분은 유분기가 더 있다 보니까 이런 데를 조금 더 만져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세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정 과정 자체는 클렌징 폼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벌써 얼굴이 이제 당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씻고 난 다음부터는 골든타임입니다. 빠르게 보습을 해줘야 돼요. 우선 일단 물기를 좀 닦아야겠죠. 수건을 쓸 때도 빡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물기를 흡수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수건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일반적인 손보다 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닦으면 절대 안 되고 가볍게 가져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기를 톡톡 두드려서 흡수만 해줍니다. 닦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보습을 해줘야 됩니다. 닦고 나서부터 피부가 메말라가는 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보습을 해줄수록 좋고요. 보습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보습 크림 하나랑 바세린을 사용하고 있고 보습 크림도 얼굴에 그냥 가볍게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시고 그걸 굳이 밑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거나 이 피부도 구조가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랑 이렇게 해주는 거랑은 장기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는 느낌으로 위쪽으로 좀 당겨줍니다. 전체적으로 보습크림 한번 발라주고 원래 저는 디페린 겔을 이제 짜서 발라주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들고 오지 않았지만 새끼손가락 한 톱만큼 짜서 이렇게 짜서 발라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각질이 일어나고 건조한 부분이 요 미간 쪽이랑 귀 쪽이거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건조함을 막을 수 있게 바세린을 좀 발라줍니다. 미간 쪽에 가볍게 발라주고 귀 쪽에도 가볍게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 겹씩 좀 린하게 바를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세수가 끝나는 거고 원래 목 같은 경우도 이제 세안을 하고 보습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촬영상 생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름기를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성이 너무 심하진 않고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클렌징 폼 하나만 썼는데 화장을 조금 더 했다거나 기름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세정력이 강한 것들을 사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시청자의 대다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건성이고 얇고 예민한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세안하는 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 차별점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 씻는 건 생략하고 세안부터 바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약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 건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안을 강하게 오랫동안 하면은 절대 안 돼요. 만약에 그런 타입의 분들이 세안을 너무 많이 해주시게 되는 습관을 오래 가져가게 되면은 피부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세안 같은 경우는 짧게 할수록 좋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만질 때도 절대로 마찰을 많이 주지 않고 부드럽게 두부 다루듯이 물을 끼얹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볍게 물을 끼얹기만 해주시고 절대로 마찰을 물 뿌리는 단계에서 과하게 해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제 여성분이다 보니까 아마 화장을 하셨을 거다, 그죠? 화장을 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건성이고 피부가 약한 분들은 세안을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해도 딱 이중 세안까지만 추천을 드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간 건 절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이중 세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밀크 클렌저가 있을 수도 있고 클렌징 오일이 있을 수가 있고 클렌징 워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클렌징 워터는 이분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터를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야 되는데 마찰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건성인 피부를 더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를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는 없지만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한 번씩 부드럽게 얼굴을 다 녹여내고 다시 세안을 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부드럽게 해주시고 물로써 한번 헹궈내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성이고 예민하고 피부가 약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절대로 많이 쓰지 않기, 많이 쓰더라도 2개까지, 그리고 클렌징 워터랑 스킨이나 닥토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녹여내기, 이게 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균일하게 녹여내야 얼굴에 뿌렸을 때 균일한 농도로 맞춰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숫가루를 타 먹을 때 제대로 안 저으면 한 곳에 뭉치고 한 곳에는 농도가 낮은 그런 맛없는 미숫가루가 탄생한 것처럼 이 세안제 또한 거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얼굴에 그대로 하게 되면 높은 농도의 세정제가 전체적으로 분포되지 않고 몇몇 부분에만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는 자극이 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을 잘 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했던 게 루틴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침 같은 경우에는 디패딩 겔을 발라주게 되면 친구가 광과민성, 즉 빛을 받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걸 생략하고 밤에만 디패딩 겔을 바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아침에 세수를 좀 안 하고 게으르게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조금 더 그래도 피부를 관리를 해주고 싶은 날 같은 경우에는 팩을 하나 더 한다던가 정도의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써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큰 이상은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하게 지속되는 루틴 케어 같은 경우는 얼굴에 더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는 동안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공기 중으로도 수분을 뺏긴다는 겁니다. 특히나 건조한 날씨일 때 이게 더 심해지는데요, 저는 그래서 건조한 계절에는 가습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생활할 때도 틀어놓으면 좋긴 한데 잘 때는 우리가 술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잘 때 가습기를 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공기 중에 수분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얼굴에서 수분이 뺏기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피부 외적인 부분이긴 한데 호흡기에도 되게 괜찮거든요. 어쨌거나 우리가 숨 쉬고 내쉬고 하다 보면 수분량을 많이 뺏기는데 그 자체에서 공기 수분량이 올라가게 되면 구강이라던가 호흡기 건조함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자고 일어났을 때 훨씬 더 개운하고 피부가 덜 당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때 가습기를 꼭 건조한 계절에는 틀고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가지로 표현하자면 산뜻한 것 있을 수가 있고 꾸덕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보습제도 수분과 유분을 잘 융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보습제라고 다 수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꾸덕한 것일수록 약간의 유분기가 좀 첨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산뜻한 것일수록 유분기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성인 경우에는 유분기가 적은 산뜻한 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건성인 경우에는 유분기가 많은 꾸덕한 것을 사용해주면 지속기간이라던가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측면에서 본인과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좀 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가 조금 적으면서도 제품 자체에 코메도제닉, 논 코메도제닉, 여드름을 좀 유발할 수 있냐 아니냐가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논 코메도제닉 제품으로 사용해주면 더 좋습니다.
피부를 망치는 세안법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너무 대충 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열심히 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대충 하게 되면 하루 24시간 밖에서 열심히 살다가 집에 와서 얼굴에 먼지, 기름, 끼, 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물로 싹싹싹 하고 누워서 산다 하면은 기름기들이, 더러운 세균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너무 열심히 세안해서 나는 이런 것들 싫어. 나는 청결한 사람이야. 깨끗이 씻을 거야 해서 클렌징 오일로 한번 싹 닦고 클렌징 밀크로 한번 싹 닦고 클렌징 폼으로 한번 싹 닦고 얼굴에 촥 했었을 때 뽀득뽀득 소리가 나야 만족이 난다. 이럴 경우에도 이제 망하는 거죠. 얼굴 노화의 완전 지름길입니다. 엄청 큽니다. 어떻게 체감할 수 있냐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잘해서 바뀌는 건 사실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잘못된 사람이 교정을 받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컨디션을 보면은 진짜 많이 달라져요. 저희 병원 손님 중에서도 색소 레이저 하러 기미 잡티 빼러 오신 분인데 맨날 얼굴이 건조하고 항상 좀 칙칙하고 피부 컨디션 자체가 나쁜 분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세안 어떻게 하시냐, 화장 어떻게 하시냐. 너무 뽀득뽀득 닦는 분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졌던 거고 투머치 세안법을 10년 동안 가져오신 4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세안은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 이중 세안 정도만 하셔라고 화장을 했었을 때 보습은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를 딱 듣고 오셨을 때 피부가 완전 좋아져 있었어요. 피라미드 속에서 피부과 시술은 위쪽에 있는 것이고 세안 습관은 밑에 기둥을 지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진 거지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피부과 시술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세안 습관 때문에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돈으로 따지자면 피부과 시술 금액으로 시안을 해서 생각하자면 정말 클 수가 있겠죠. 10년이 지난 영숙이와 나의 노안을 10년 당기려고 울세라 써마지를 받았을 때 몇 천만 원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단순히 그런 리프팅 말고 색소나 피부결, 모공 같은 것도 내가 다 극복하려고 시술을 받는다 하면은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안을 원래부터 잘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보시는 분들도 사실 세수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 세수하는 동물은 잘 없잖아요. 세수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청결은 유지되어야 되다 보니까 세수를 무조건 사람인 이상은 다 할 건데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거랑 대충 하는 거랑의 차이는 마치 달리가 아닌 복리이자처럼 우리가 한 살, 두 살 먹어감에 따라서 피부적으로 그리고 피부 컨디션에 따른 그런 측면에서 복리적인 눈덩이로 차별점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돈 안 들고 쉽게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세안이기 때문에 영상을 본 지금부터 신경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